요즘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보수신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고는 안 하죠. 물론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김건희 씨를 당장 구속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온 지 벌써 여러 날 됐습니다. 사실 그것이 이 보수신문이라든지 소위 찐 보수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잘못이 있든 없든, 그것이 공정하든 그렇지 않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지켜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리걸마인드 연구소처럼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서둘러서 김건희 여사를 구속해라, 제대로 수사를 받게 하고 피고인석에 서서 국민들과 똑같은 법 앞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실현되는 그런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위기감을 느껴서 그런 겁니다. 이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리고 아주 영영 보수정당이 괴멸되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하는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보면 처음 후보일 때부터, 취임식을 할 때부터 김 여사의 그 혐의는 그때부터 이미 나왔던 겁니다. 나중에 갑자기 돌출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참으로 강한 남자다. 2년이 넘도록 어떻게 그 많은 혐의를 꽉 틀어지고,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만이 아니죠. 자기의 장모라든지 또 그 처가 쪽에 여러 가지 그 의혹들, 이런 것들을 거의 완벽하게 방어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붙잡고 버티고 해서 근래에는 그야말로 혐의 없음, 그래 법정에 서지 않도록 확실하게 마무리를 한 건 한 건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국회에서 특검법을 벌써 발의해 놓은 것이 많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것을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막아왔습니다. 이걸 보면 과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결코 나약한 사람이 아니다. 좋은 뜻으로 칭찬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주 뚝심이 강하고 의지를 가지고 지금 자기 집안의 문제들을 막아내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더 잘 막을수록 국민의 분노는 더 끌어오를 것이 분명하고, 이제 한계점을 넘었습니다. 한계점을 넘고 나서 그것이 폭발하느냐, 그쪽으로 계속 달려가느냐, 이것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수층, 넓게 말해서 보수층에서 이제 김건희를 감옥에 넣어야 한다. 왜냐하면
보통 상식으로 생각할 때 뭐 저 정도면 유죄다. 너무 오래 버텼고 너무 오래 지켜왔으며 너무 과하게 혐의 없음을 지금 휘둘러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도 또 탄핵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이제 의미 없는 이야기고, 지금은 당장 탄핵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김건희 구속으로 갈 것이냐 중에 우선은 양자택일이 가능한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건희 구속이 있고 나서 또 탄핵으로 가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기회는 그거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대통령을 지킬 것이냐, 대통령 부인을 지킬 것이냐, 냉철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어느 쪽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이제 곧 절벽이 나타날 텐데, 낭떠러지가 나타날 텐데, 하루하루 자기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힘도 빠진 것 같습니다. 또 국민의힘 측에서도 지치기도 했고, 김건희 지키기만큼은 이제 더는 못하겠다, 이렇게 됐죠. 그런데 요번에 어땠습니까? 이제 요번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10월 22일이 되면, 그러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번 총선 선거소송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러면 그야말로 저 억지로 김 여사 지키기를 하던 것은 그만둘지도 모른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것을 알고 있는 민주당은 어째서 22일까지 다른 일 처리할 것도 많은데 서둘러서 그 전에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했던 것인가, 재표결을. 우리가 짐작컨대 이것은 민주당의 계산이 그게 이롭다고 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이 좀 더 분노하는데 김건희는 무죄다, 국민이 저거는 안 된다고 하는데 윤석열 마누라이기 때문에 검사도 꼼짝 못한다, 이런 모습을 좀 더 보여주고 싶어 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자기 아내를 위해서 사적인 정 때문에 거부권 행사를 하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더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주면 줄수록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아예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 재표결이 안 될 위험을 아마 알았겠죠. 그러면서도 좀 서둘러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번 더 제2요구권이라고 하는 이런 무소불위의 독재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이도록 이렇게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결국 재표결에 실패했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 직전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데, 한동훈 대표하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두 사람이 다 이 재표결을 막겠다 이랬죠. 추경호 원내대표가 먼저 당론으로 이것을, 당론이라고 하는 것은 비민주적인 측면이 강한데
특히 이와 같은 경우에 대통령의 독선, 독재, 그리고 사익을 지키기 위해서 공권을 사용하는 이런 데에 당론으로 국민의힘이 참가했다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앞으로 거기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 이 재표결을 막자, 똘똘 뭉쳐서 이탈자를 막자, 뭐 외견상 그렇게 말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둘 다 참 대책 없는 사람들이구나 싶죠. 윤석열 대통령이 허약해 빠져서 지금 쓰러져서 죽을 지경인 사람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같이 죽자, 그게 의리다. 그런데 한번 우리도 냉철하게 판단을 해 봅시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이 여권이라고 하는 데서 윤석열 대통령보다 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지금 상태에선 도움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이 아닌 길을 가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법을 가지고 법이 아닌 길을 돕는다는 것은 자살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만일 현명하고 그리고 정체성이 분명한 그런 정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과 같을 때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단지 8표 조서가 아니고 파격적으로 지지를 해서 그걸 통과시키는 것이죠. 8표 줬을 때는 졌다 소리를 듣지만 108표 줬을 때는 국민의힘이 무엇인가 살고자 하는구나, 국민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게 되는 겁니다. 이미 틀렸다, 줘야 하겠다고 한다면은 같이 나서서 쳐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강하게 나갈 때, 목숨을 구걸하지 않을 때 국민의힘은 국민의 지지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그것이 사는 길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처럼 색깔도 없이 정체성도 불분명하게 저렇게 우리가 윤석열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국민이 대한민국인데 국민이 싫다고 하는데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서 자기들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이건 반역자가 되겠죠. 싸움은 비겁자나 하수인이나 추종자가 나서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죠. 지금은 위기이고 윤석열 대통령 앞에는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둘이 감옥에 가든지, 김건희 씨가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보기에 유죄의 심증이 갑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감옥에 가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또 그와 같이 죽을 지경이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도 정신을 차리고 본인의 힘을 쓸 때 쓰겠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윈윈 한다든지 또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말을 아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제정세도 그렇습니다. 신의 있고 국제 예양을 지키는 나라에게는 같이 체면을 지켜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집단이나 세력에 대해서는 국제사회도 지금은 대놓고 무력을 쓰는 시기가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깡패에게는 몽둥이가 제격이다 하는 말이죠. 우리에게 계집외교라는 것을 여러 나라가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깡패 취급을 받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저 사람들은, 저 정치인들은 때렸을 때 더 머리 숙이고 들어온다. 그런데 현재 더불어민주당도 그렇지만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김건희,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인물들, 이들이 보면 이상하게 흠이 많은 사람들을 껴안고 가죠.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한 사람들도 다 범죄 혐의를 받고 나중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 많았지 않습니까? 아예 깨끗한 사람을 싫어한다 이겁니다. 까마귀는 백로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의 용산을 상대하는 그 기술이라고 하자면은 그들에게는 정말 매우 치는 것이 그게 제대로 대우를 해주는 것이고 적이든 아군이든 똑같이 그것만이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배가 아무리 기우뚱거려도 절대 줄을 잡지 않고 주위 사람이 그 사람을 붙들고 모든 사람이 다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하도록 그냥 버티고 가는 그런 스타일이다. 그러면 윤석열을 바다에 쳐넣어라. 밀어서 빠지면 허우적거리면서 올라오겠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그때 대통령은 적군이 아닌 아군에게 살려달라고 매달릴 것이다. 이거는 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 길은 모든 신문이 왜 김건희를 구속하라고 하는지 그 뜻을 알아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든 용산 측이든 보수든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지금 이러다 죽겠구나, 지금 이미 죽기 시작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벼랑으로 떠밀어 버려야 그 강한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 하는 이야기는 어느 한편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계집 외교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물론 민주당은 다방면으로 공격을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 이러한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도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을 한 가지 소개하자면, 이번 특검법이 재의결되면 한동훈은 그냥 대표로 좀 더 갈 것이고, 이 특검법이 재의결하는데 실패하게 되면 보궐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으로 바꿀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용산에서 떠돌고 있다. 이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재의결은 실패했죠. 똑같습니다. 앞으로 또 다시 닥칠 윤석열, 김건희 이 두 사람을 지킬 기회가 있을 때 한동훈 대표가 살 길은 그 둘을 법정으로 갈 수 있는 길로 확실하게 밀어주는 것. 그런데 의외로 이것이 국민의힘도 살 길이라고 보인다.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